안녕하세요. 이제 인도 떠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려고 비행기 시간이 오후 10시인데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공항 일찍 가가지고 공항에서 편집 좀 하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공항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도 공항하고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요. 뭄바이에서 도착했을 때 KFC 먹어봤었는데 거의 3배 가격 정도 차이 나가지고 가기 전에 햄버거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이 텐더 2개랑 치킨 랩이지 그거랑 콜라 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뉴델리는 공항 철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공항 가는 철도 있는 주변으로 숙소 잡으면은 입국할 때랑 출국할 때 편합니다. 이거 타고 가면 이렇게 캐리어 놓는 곳도 있고, 아이고, 좌석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앉아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델리 공항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짐 검사하고 빡센가 보네요. 아, 여기서부터 시간 걸리네. 비행기 시간까지 9시간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면은 밖으로 못 나오니까 1시간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 밖에서 1시간 돌아다니다가 이제 뉴델리 공항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체크인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후 4시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시간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체크인 할 수 있을 것 같아. 입국 심사 다 갔는데 저기에서 또 1시간 있다가 오래요. 야, 이거 대기시간 꽤 기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공항 늦게 올걸. 비행기 타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풀로 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만석입니다. 뭐지 이거? 오면서 보니까 산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꽤 많이 추울 것 같은 느낌. 따뜻한 옷을 거의 안 갖고 와서 무조건 옷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운 나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입국 심사합니다. 뭐 그렇게 빡세게 검사도 안 한대요. 질문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 가봐야 알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입국 신고서도 안 쓰고 그냥 입국 심사하고 끝나나 보네. 뭐야 이건. 아, 진짜 한국 여권 파워인가? 앞에 인도 친구는 한 2분 걸렸는데 3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보고 띡 하더니 그냥 도장 찍고 끝. 우즈베키스탄이 이 수험을 나오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심카드 사면 돼요. 유셀이랑 비라인이 유명하다는데 비라인이 데이터망이 더 좋아가지고 비라인 사라고 하더라고요. 유심 좀 사보겠습니다. 여기 형님이 비라인보다 우즈모바일이 더 좋대요. 비라인 or 우즈모바일? 우즈모바일 5G. Yeah. Ah, 비라인 is 4G. 4G. Yeah. Ah. How much plan one? 90,000 soon. Okay, plan one. Passport. 깔끔하게 바꿔주십니다. 잘 가라 인도 유심. 12,000원이 유심 카드여도 이심보다 훨씬 쌉니다. 이심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나라에서 그 사설 환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공항 환전해주는 은행도 그렇고 ATM에서 환전해주는 것도 이게 손해를 거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와서 환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환율이 트래블 월렛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원래 타슈켄트에서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냥 이렇게 쭉 이동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나라로 왔는데 그 한 도시만 보고 쭉쭉 이동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6시간 정도 뻑인 다음에 기차 타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 부하라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세계 일주 시작한 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것도 그 버킷리스트의 그거지만 제가 이제 나이도 적은 게 아니니까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나의 반쪽도 이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심 해준 형님한테 물어봐서 24시간 커피숍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건물로 가서 2층 가면은 24시간 커피숍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버텨보겠습니다. 형님이 말해준 커피숍이 혹시 이건가? 여기에선 대기할 수가 없는데 위층에 있을 줄 알았는데 위층에도 없습니다.
아 형 저런 카페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나한테. 저기서 어떻게 기다리냐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9,000솜이거든요. 이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원 1,000원 정도 하는데 호객 부르는 게 10달러를 부릅니다. 얼마 차이야? 13배 차이를 불러요. 무조건 얀덱스 깔아야 됩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 오면 얀덱스 이용해서 택시 타고 잘 왔습니다. 여기가 타슈켄트 노스 레일웨이고 여기서도 앞에서 물건 검사해요. 젠장 그냥 여기 미리 올걸. 여기 카페 있었는데 저기 앉아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자 드디어 꺼낼 때가 됐네요. 한국에서 갖고 왔던 경량 패딩. 추워서 안되겠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실 이거 더운 나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걸 뭐하러 짐만 되게 갖고 왔지 했는데 드디어 입을 날이 왔네요. 이제 좀 따뜻하게 기차 기다리면서 기차 오면은 구하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기 전에 빵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빵이 다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 이럴 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건 소세지 빵이지 뭐.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크기도 크고 실에 빵도 생긴 것도 맛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쵸? 맛있겠죠. 자 이제 안전지역 왔으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물 좀 먹겠습니다. 안전해 보이잖아 딱 봐도. 9시에 출발인데 30분 전에 기차가 와서 서 있네요. 자야 되겠다. 바로 타자마자 바로 잔다. 이제 기차에서 내렸고 이게 부하라에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버카라 1이라고 부하라랑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네요. 여기서 택시 타고 숙소 쪽으로 일단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워. 여기는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족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은 꽃다발을 이렇게 쫙 갖고 와가지고 마중을 다 나오시더라고요. 엄청 가족관계가 엄청 좋은 것 같아. 호객행위가 진짜 많은데 괜히 분쟁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무조건 그냥 어플 사용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숙소 하루에 10,000원인데 엄청 깔끔합니다. 좋구만. 숙소 체크인도 끝나고 씻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좀 개운하게 샤워하고 머리도 말리고 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뭔가 씻으면은 이 물이 깨끗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주 조용합니다. 이게 자동차 빵빵 소리도 안 들리죠.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교통 얼마나 깔끔해. 이거 보세요. 엄청 깔끔하죠. 교통 조용하니. 이거 보세요 한 다음에 뒤에 돌아왔는데 아저씨 걸어와가지고 민망했네. 저기에 있는 딜코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저도 여기를 검색해서 봤는데 숙소 사장님도 여기를 추천해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딱 맞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왔지. 이거 케밥 종류 2개 시켰고 이 고기빵이라고 있거든요. 쌈싸 이거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라그만 큰 사이즈 시켰습니다. 이 쌈싸라는 고기빵은 주문하자마자 바로 줬습니다. 엄청 빨리 나오네. 이게 무슨 소스를 줬는데 빨간 소스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안 나. 안에 육즙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육즙 나온 거 보이지? 안에 육즙 봐. 육즙 떨어진다. 이게 다 이렇게 붓는 건가? 안에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1,200원짜리야. 양고기 육즙 팡팡. 다 먹고 배 안 부르면은 뭔가 하나 더 시켜서 먹어야 돼. 이게 왜 1,200원이야? 자, 주세요. 네.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라그만.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물 맛인데 엄청 괜찮아요. 세금 포함하면 한 3,500원, 6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면에도 육수 잘 배어있고 한 덩어리 두께 봐.
미쳤다. 2,000원짜리 꼬치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자, 몽고기일까? 양고기여도 상관없고 말고기여도 상관없긴 해. Everything's okay? 야, 또 delicious. 우리나라 돈으로 딱 거의 한 10,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10,000원. 어우 씨, 너무 잘 먹었다. 와, 우즈베키스탄 음식 처음 먹은 건데 진짜 맛있네요. 이제 여기 부하라에 있는 광장 쪽 가가지고 혹시나 옷 같은 거 살 거 있으면은 좀 사고 길거리를 좀 구경한 다음에 오늘 일정은 마무리 해볼게요. 이쪽이 이렇게 해서 이제 광장이라고 들었는데 뭐 야시장처럼 뭐 쫙 깔려 있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야시장 같은 거 있다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밤에 숙소 가서 일찍 쉬고 내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이틀차입니다. 이 부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이고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 유네스코로 등록돼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 실크로드의 중심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쭉 관광지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도시 내에 거의 대부분 관광지가 모여 있어 가지고 그냥 걸어서 쭉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왔던 여기가 부하라의 구시가지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 부하라는 뭐 여행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가 노디르 디본베기 마드라사이?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상점가들 쭉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구경할 게 딱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끝인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총 3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게 그래도 가장 관광지랑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가운데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지도 보면은 제가 말했듯이 관광할 곳이 도시에 이렇게 쭉 다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다 걸어서 쭉 볼게요. 볼 게 너무 많겠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건 다 못 볼 것 같고, 좀 유명하다는 곳들은 웬만하면 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길에 다 둘러보긴 할 겁니다. 신호등 건너려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지나가라고, 적응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막 걸어갔어야 됐는데 여기가 이제 가운데 있던 데인데 뭐 검사를 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휑하죠? 아까 거기랑 똑같은데 좀 더 이렇게 공간이 넓은 느낌? 여기서 그래도 좀 유명한 데가 칼론 미나레다고, 칼론 모스크, 그리고 부하라 성인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진짜 여행 정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유명한 관광지가 리뷰가 689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길거리 자체가 엄청 평온하죠. 거기 구시가지가 여기에서 번화가일 텐데 여기 그냥 골목길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 조용해요. 그냥 이 칼론 미나렛에서 바로 저 옆으로 보면은 저희가 부하라 성입니다. 메인이 이렇게 따닥 붙어 있었구나. 미리 아랍 마드라사? 그거랑 이게 칼론 모스크입니다. 걸어오는 길에 상점가들이 있는데 호객행위 1도 없고 너무 평화롭게 그냥 걸어왔어요. 생각보다 크긴 하네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닌데 밤에 오면은 불빛 들어와서 더 이쁘다고 해요. 이 광장 자체가. 문 닫혀 있는 거 보니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가드 형님이 노노랍니다. 못 들어간대. 종교 관련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부하라 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부하라 성이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 인도에서 봤던 요새들하고는. 이런 건 또 입장료 있어도 구경해도 되지. 이제 여기 입구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사진 찍어줍니다 형님들 있으신가 보네.
입장료는 4만인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거 입장료는 4만 숨, 한국 돈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디를 가도 좀 조용하게 구경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안에 상점가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거기다 심지어 호객행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부하라 성이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다 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 이거 들어온 다음에 내 두 눈으로 의심했잖아. 여기가 사실 거의 꼭대기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이에 뭐지 이게? 당황스럽네. 뭔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화살표 따라서 그냥 이동하라는 건가? 대략 난감하네 여기. 진짜 뭔가 새롭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관광지를 들어왔는데 공사 현장 들어온 것 같아요 좀. 이게 아까 입구에서 제가 성벽 외곽을 도는 그 루트로 먼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 아까 입구 들어와가지고 저 건물들 있는데 쪽 그래도 둘러보면은 그쪽은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쪽이 아까 그 터 같은데 지나간 데고 그 가기 전에 있었던 문인데 아까 이쪽으로 안 지나가서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원래 가는 게 맞는 건가? 엥? 뭐지? 이게 끝인데요? 여기도 아니라면은 아까 들어왔던 데서 아예 직진으로 가는 이쪽 길인갑다. 그래 이쪽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이거 그래도 좀 넓게 뭔가 돼 있긴 하네. 아 그러네. 아 딱 보니까 저희가 왕이 앉는 자리고 여기에 뭐 신하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었겠죠. 다른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서 뭐 전통 옷 같은 거 입고 사진 찍는 건가 보다. 여기가 뭐 입장하는 데인데 이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입장해도 되는 건가? 잠겨 있진 않아요. 박물관 같은데 추워서 닫아놓은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커다란 박물관은 아닙니다. 부하라 성은 뭔가 4,000~5,000원 내고 들어갈 정도의 관광 명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외곽만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오히려 더 이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마일 사마일 묘라고 가까운 데 가볼 만한 곳이 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볼 게 생각보다 없긴 해요. 여기가 이 전광판 보면은 하루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해요 하루에. 와 빡세다. 어? 저쪽 시장인가 보다. 저기 가서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좀 사 먹고 싶은데 한번 저기 가볼게요. 이쪽으로 좀 시장처럼 돼 있네요. 일단 저 간식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뭐야? 꽈배기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도너츠 같은 거 샀습니다. 뭔가 다른 거 더 있으면은 사 먹을 텐데 이런 도너츠 같이 생긴 거밖에 안 팔더라고요. 냄새부터 그냥 완전 도너츠예요. 찹쌀 도너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뭐가 있는데 처음 먹는 맛이에요. 이게 근데 300원밖에 안 해. 이스마일 사마일 묘인가 봅니다. 이렇게 적다고? 입장료는 15,000숨입니다.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한 1,800원? 근데 사실 이 조그만 거 들어오는데 1,000 얼마면은 싼 건 아니지만 이제 첫 도시니까 들어와 봤습니다. 땡큐. 끝입니다. 끝. 여기는 굳이 입장해도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체험 삼아 제가 들어가 봤지만 굳이 입장료 안 내고 그냥 밖에서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보셨다시피 아무것도 없죠. 다시 오니까 기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앞에 가드분도 없고 저기도 문이 열렸네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입장료가 있네요. 15,000숨?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네. 들어오면은 이렇게 중앙에 광장이 있습니다. 뭔 놈의 티켓이 다 그냥 영수증이에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으로 확인을 합니다. 입장을. 이게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그렇다고 안에 들어와서 볼 게 막 크게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라만의 느낌은 확실히 있지만
뭔가 막 어마어마한 느낌은 없긴 해요. 보니까 현지인들은 들어올 때 입장료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외국인만 입장료를 받나 봐요. 15,000. 아 이거 입장료 없는데 아니겠죠 사기꾼은. 오면서 보니까 저 뒷문은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뒷문으로 들어왔으면은 입장료 안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가서 밥 먹으러 이동할게요. 한 달 전에 입장료가 5,000솜이었다는데 왜 난 15,000솜을 내는 거지? 뭐 정답이 없어요 여기 관광지는. 오늘 걸어서 부하라 관광지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게 갔다가 리뷰를 보면은 입장료가 없는 데인데 내는 곳도 있었고 부하라 성은 입장료 내는 게 확실했는데 또 누가 써놓은 글에 보면은 입장료가 또 다르고 그러긴 했는데 부하라 성은 티켓 부스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관광지 입장료 낸 데는 뭐 티켓 부스도 없고 누구는 입장료가 없다고 하고 누구는 한 5,000솜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낸 건 다 15,000솜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모르겠는 거지. 근데 여기 여행지 자체가 여행 정보도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맞나 아닌가 그것도 비교도 해볼 수가 없네요. 일단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밥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시라는 우즈베키스탄 볶음밥 요리입니다. 이게 한 4,000원? 고기 엄청 많은데 근데 일단 맥주 한 잔부터. 처음 먹어보는 맥주 맛입니다. 근데 이것도 맛있네. 이렇게 뭐 건포도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달짝지근한데? 맛있는데요? 사무사가 원래 세모난 모양 아닌가? 이건 사각형이네. 이건 육즙이 안 터지네요. 안에 고기는 이것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하이라이트. 보이죠 이거 두께? 장난 아니야. One borscht. One soup borscht. Red borscht. Да. Inside beef. 양고기 향이 살짝 나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구나 딱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안에 먹을 때 육즙 팡 터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첫 번째 도시였던 부하라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반쪽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거리 상황만 봐도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아예 못 찾은 건 아니에요. 반쪽을 찾진 못했지만 반쪽 같은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만났으니까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살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짝. 어찌됐건 여기는 역사 도시였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들리고 싶었어요. 다음 이동하는 곳은 여기보다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디오스.